네, 안녕하세요. 이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작가 공간으로 우리 또 소중한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저희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그리고 작가로 모셨습니다. 드디어 게스트로 오셨다가 갑자기 작가분으로. 이번엔 혼자 왔네요. 네. 뭐 작가라고 하기는 약간 민망한데 내년 1월에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찾아온 꽃 읽어주는 남자라고 합니다. 네, 꽃익남님. 네. 네. 이 작가라고 하기에 쑥스럽다고 하셨지만 책이 나오잖아요. 작가죠. 나오긴 하죠. 네. 부럽다. 그래도 작가라고 하면은 뭐 여러 권의 책은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준이 높으시군요. 네, 아직 좀 민망합니다. 네. 뭐 생각을 처음부터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책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책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네. 안 그래도 이 책 머리말에 제가 글을 썼는데 프롤로그라고 하나요? 네. 거기다 이제 글을 썼는데 평소에도 그 글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긴 했었어요. 네, 글을 지적인 남자. 지적인 남자대.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글을 쓰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대본을 매주 쓰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충족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씩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자책을 하나 내긴 됐어요. 네, 전자책을 하나 냈었는데 그거는 근데 식물 쪽은 아니었고 다른 저의 다른 이야기를 쓴 전자책이었어요. 뭔데요? 부동산 관련. 전자책을 부동산 쪽으로 하셨었지. 하나 그 경매 관련 전자책을 하나를 썼어서 그걸로 지인을 통해서 강의도 조금씩 다니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 저의 얘기를 좀 쓰고 싶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스푼북이라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제 이야기도 하면서 식물 이야기도 같이 담아보고 싶다 하셔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와, 이거는 출판사에서 의뢰가 온 거니까 이건 진짜 작가죠. 그러니까 유명 작가나 이런 일이 있는 그렇죠. 건데. 아무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 네,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사실 뭐 지금 계속 편집하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출판사 분들이 직접 저희 매장에 두 분이 오셔갖고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써 나갈 것인지 그런 거 얘기도 했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쓰게 됐고 또 쓰면서도 이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갖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좋더라고요. 이런 결과물을 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을 쓴다는 건 어쨌든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글 안에서 기승전결로 내가 하나씩 풀어내다 보니까 삶이 정리가 되는 느낌도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이제 1장, 2장, 3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은 이제 저희가 꽃집을 내게 된 저희 플라워 스튜디오를 내게 된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고 이제 2장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꽃익남 TV라고 거기서 하는 얘기를 하게 된 또 그런 과정들이나 또 에피소드 같은 게 들어있고 이제 3장에서 이제 식물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도 많으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메일도 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에 댓글도 주시고 또 카카오톡으로 문의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3장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 2, 3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궁금한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읽는 분들이 좀 깔끔하게 받아들이기 딱딱 정돈되게 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뭐 저 혼자만의 결과물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물론 같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 글을 쓸 때 목차를 사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쓰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장, 2장, 3장으로 나뉘다 보니까 어떤 글이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어려운 거예요. 혼자 할 때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쓸 때는 그렇게 막 시간 순서대로 쓰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사람이 쓰다 보면은. 그래서
물론 소제목들을 조금씩 정하곤 했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보면은 제목들이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중간중간.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디 챕터에 넣어야 되는지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헷갈렸는데 그 부분을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는 갖고 있는 것들을 잘 끌어내는 분들이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감탄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갖고 계신 게 있었기 때문에 끌어냈다. 끌어낼 게 없으면 네. 끌어내려고 해도 안 나오지요. 안 나온다. 네. 코만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챕터 세 개의 카테고리가 네네.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좀 궁금해요. 네네네네. 네. 원래는 이 챕터를 이렇게 1, 2, 3장으로 나눈 게 아니라 네. 계절로 나누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식물이나 꽃을 하다 보니까 봄은 아무래도 식물이 피어나는 네.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주의 어떤 그 소제목들을 1장에 넣고 봄에 넣고 조금 더 활짝 피고 이제 만개하는 그런 느낌의 내용들을 이제 여름에 넣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처음엔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난잡한 느낌도 나고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거에 엄청 만족을 했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출판사 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나눠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보니까 이게 훨씬 나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보시는 분들도 이게 편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네네. 지금 해주신 서사에 개인의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아직 봄, 여름을 지내고 계신 분이라 가을, 겨울에 내 인생을 쓰기가.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뭐 살면서 또 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힘든 부분들이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꼭 그렇게 어두운 부분이라기보다는 뭔가 또 겨울만의 가을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있죠.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요 3장에 잘 추려서 넣어가지고 잘 담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1장은 이제 저랑 제 와이프가 이제 꽃집을 어떻게 그 매장을 열고 네. 또 운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대체로 담겨져 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이 꽃집이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두 분은 어떻게 만났나? 이게 더 궁금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는 네. 책에는 담기지 않은 것 같네요. 그 얘기까지는 안 담은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둘 다 회사원이었습니다, 원래. 네, 회사원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태어나면서는 이제 그냥 학생 과정을 거쳤고 네. 대학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원하던 취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도 네. 성인이 되고 해서 이제 취업을 했고 같은 회사 안에 있는 여자 동료를 통해서 소개팅을 했죠. 네, 소개팅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뭐 미쳐 있었다면 좀 그렇고 결혼을 되게 하고 싶어 하던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였어요, 저는. 네. 근데 사실은 소개팅을 받은 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 되는 분이 사시는 데가 저랑 먼 거예요, 되게. 네. 저는 그 당시에 수원을 살았고 아내는 노원을 살았거든요. 멀다. 네, 서울에. 같은 원인데. 네, 진짜 그러네요. 멀다. 같은 원자 돌림인데 네. 이제 노원과 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처음에. 그분이랑 연락이 돼서 그러니까 제 아내랑 연락이 돼서 집이 먼데 이거 만나는 거 해도 되냐.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 저는 부담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집 밖에 너무 안 나가셔서 그래. 왜냐면 저는 많이 봐야 되는 타입인데 멀면은 자주 못 보니까. 근데 물어봤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소개팅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네, 아내도 그러네. 저를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바로 만났고 그렇게 좀 자주 봤어요, 초반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간 밀어붙였죠. 아, 이건 네. 거리가 너무 멀고 반드시 필요하죠. 비효율적이다. 그 원자가 뭘 원자인가요? 뭘 원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내는 결혼 생각이 없었대요. 결혼 생각이 없었음에도 제가 이제 막 하자고 그러고. 사실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까지 매달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제가 막 제발 좀 뭐 결혼 좀 해줘 막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그렇게 흘러갔어요. 자연스럽게. 다음에 사자 대면으로 확인해보는 걸로 하시죠. 다음에 한번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죠. 야, 신기한 좋다. 게, 네네.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예가 여기 흔하진 있잖아요. 않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아닌가요? 저희도 했거든요. 저희도 그러시군. 저희도 그렇게 한 거라. 음. 그렇게 회사원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네, 그렇죠. 왜 꽃집을 갑자기? 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제가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도 황당한데, 이제 그때쯤에 조금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야. 한 4, 5년 전 됐는데, 네. 그때쯤부터 제가 물론 그 전부터 조금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이 회사에서 계속 저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소모품 같은 느낌?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저 스스로한테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A 같은 성격인데 B라는 사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연기를 하셨나요? 메소드 연기. 그런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오는. 그러니까 연기는 내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약간 알죠. 자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메소드 연기 같아요. 맞네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페르소나.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네. 뭔가가 나오셨나 보다. 근데 사람이 계속 다른 성격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죠. 살다가 한 번은 저희 회사 팀장님이 저랑 약간 1대1로 미팅 같은 걸 상담 같은 걸 했었는데 근데 너는 이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좀 다르게 생활을 하는 것 같다. 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사실 그렇네.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분 만나보고 싶다. 가끔 전화 오시는데 가끔 전화 오시는데 와. 그러니까 되게 좋은 분이세요. 좋은 그러니까. 분인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조금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나중에 뭐 병이라도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시고 그런 거를 이제 견디면서 생활을 하시겠지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참을성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견디기가 조금 남들보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게 민감도? 개인마다 네. 다른 민감도 같은데 기피디님 좀 다른 의미로 또 직장 생활이 힘드셨던 분이라서.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네네.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이 맞는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거를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준비를 했죠. 저 나름대로 이제 회사를 나올 준비를. 여기서 제2의 면모가 갑자기 그만두진 네. 않는다.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네. 제가 솔직히 회사를 조금 많이 옮겼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저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친 거였거든요. 그렇지.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회사로 옮겨서 또 생활을 해보고 뭔가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은 뭐 참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월급 받으시고 이런 생활이 편해서 오히려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많았고
그러면서 조금 퇴사와 이제 입사 이런 거를 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굉장히 차 있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입사는 한 번에 다 됐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떨어진 적이 없다. 네, 맨 첫 회사 전에는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회사가 붙고 나서는 이직할 때는 떨어진 적이 없었고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 생활이 어쩌면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준비를 했고 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와이프가 사실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결단력이 더 뛰어나신. 코로나 때문에. 아. 네, 어쩔 수 없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꽃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했거든요. 와이프한테. 네. 차라리 잘 됐다. 뭐 나중에 40, 50, 60 먹고 회사 나오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나와서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서 하는 게 저는 100번, 1000번 맞다는 생각이 지금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먼저 나와서 꽃 공부를 했고, 이제 저는 다른 준비를 하다가 나와서 같이 하게 된 거죠. 아. 직장 생활 한 그럼 10년 정도는 하신 거네요. 네네네. 한 9년, 10년 정도는 회사에 몇 번이나 했습니다. 몇 개의 회사를 거치셨던? 꽤 많이 갔어요. 5번 이직을 했다. 네. 그러면 2년씩 한 거잖아요. 네, 평균. 근데 그쵸, 평균. 네. 근데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는 몇 개월만 있었던 데도 있었고 오히려 어디는 막 4년, 5년 이렇게 한 데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참을성이 없는 거는 전혀 아니시고 아니다 생각했을 때 빠르게 결정하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네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을성이 없다. 아, 그분들은 좀 빼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자기 거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저는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직부터 한번 해봐라. 맞아요. 안 해본 거에 대한,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대한 맞아요. 두려움이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처음부터 직장을 뛰어나오긴 무섭거든요. 맞아요. 딴 직장 한번 가보고 맞아요. 내가 잘 적응하나 보고 맞아. 그리고 나서 아 괜찮네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괜찮은데 그 과정을 그대로 밟으신 거네요. 네네. 그러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꽃집을 열고 무언가 하는 거에 두려움이 훨씬 덜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네. 두려움이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 저는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 네네. 근데 시작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책의 중간에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어떤 건가요? 1장에 네. 내 일을 100% 찾는 방법이라고 넣었거든요. 네 번째 챕터에. 아, 네.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내용을 출판사랑도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넣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근데 저는 이거를 넣고 싶었거든요. 넣고 싶었고 뭐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더 해봐라 이거예요. 결론은. 네. 근데 자기도 고민해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을 못한 사람들은 고민을 충분히 안 한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고민 더 해볼게요. 고민 더 해봐. 이게 말은 쉬운데 고민과 생각을 오래 해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기준인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고민을 많이 한 건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네네네네. 네. 어떤 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저 내용에 조금 있는 건데, 네. 그냥 무작정 고민하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회사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맞아요. 회사에 에너지 잔뜩 쏟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하면 와이프한테 안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빨리 씻고 뭐 아기도 봐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바쁜데, 그래서 저는 일단 적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적어보는 거, 그리고 하나는 내 과거를 잠깐 돌이켜보는 거예요. 과거는 왜 돌이켜봐야 되냐면
사람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쵸. 세월이 가는데 사실은 이제 앞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달리는데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그 내가 경험을 했던 것들 중에 분명히 내가 좋아했고 보람을 느꼈었고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저도 못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가 필요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를 적으면서 하면은 더 깊게 그리고 더 뭔가 기억을 더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걸 못할 수가 있는데 맞아. 뭐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교 때 뭘 좋아했지 중학교 때는 뭘 좋아했고 대학교 때는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좋아했지 이런 거를 적으면서 하면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이렇게 스파스파 떠오를 때는 이렇게 공중에 부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어떤 게 무엇이었는지 같이 놓고 비교가 안 되고 이랬었지 저랬었지 하다 휘발되는데 종이에 그거를 다 일단은 다 이렇게 딱 정착을 시키면 내 눈에 한눈에 보이면서 뭔가 거기에 농도나 깊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눈안에 한번 이렇게 통계적으로 확 온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보일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시각적인 게 확실히 도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어디다 쓰셨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네. 뭐 매장에서도 쓸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매장에서도 계속 쓰고 또 뭐 집에서도 쓰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던 것 같고 직장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옮기시면서 어쨌든 조금씩 다른 것들을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느끼는 것들을 쓸 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알게 된 게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맞나요? 어쩌면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참을성이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네. 저한테는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 또 비슷하긴 했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회사를 옮기게 되면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했죠. 그 써보니까 네. 나에 대해서 뭘 알게 되셨나요? 뭐가 이렇게 탁 여기서는 이 피크가 높네 하고 알게 되신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쓰기만 했다고 해서 그거를 100% 찾아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뭐 그런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받아봤고요.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네. 그런 테스트를 찾아서 유료로 막 돈을 내서 그런 것도 많이 해봤고 또 그런 걸 하면서 그게 같이 합쳐졌던 것 같아요. 제가 적었던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나는 뭔가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뭔가 남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에 흥미가 있구나. 또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어나가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진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딱 유튜브 그쵸. 그런 무언가 하시는 네네네. 거 컨텐츠도 네네네.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컨텐츠도 사실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한 3년 넘게 하면서 네. 컨텐츠가 이제 100개가 넘었거든요. 우와. 근데 그거를 매번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대단하신 거죠. 네,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유명한 작사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그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막 길 가다가도 앉아서 적고 뭐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도 계속 컨텐츠 생각을 하고 계속 뭐 식물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뭔가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적고 싶은 그런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갑자기 다 멈추고 적기도 하고 뭐 핸드폰에 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꽃은 배우자분께서 좋아서 시작을 하셨지만 식물 쪽 이런 쪽을 그래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시작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요. 그 부분이 이제 1장에 나와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저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식물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대체로 이제 어르신 분들이나 약간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맞아요. 최근에 일단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연령대만 봐도 뭐 20, 30대는 좀 드물고 대체로 이제 40대 이상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식물을 많이 좋아하셨고 주변에 식물에 많이 노출돼서 살아왔던 것 같긴 해요. 아,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나도 조기 모르게. 교육에 대한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책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물론 그때는 막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식물에 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초록을 많이 보면서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식물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스투키라는 식물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그 스투키를 선물해 주셨었어요. 네. 모름. 약간 집에 있던 그 선인장 길쭉한 맞아요. 선인장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길쭉한데 네. 뭐 무늬도 조금 있고 네. 약간 스네이크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계속 잘 모르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식물이 있습니다. 네. 그 스투키라는 식물 물론 다른 식물도 선물을 해주셨지만 그 스투키라는 식물을 선물 받았는데 사실은 그 스투키가 어쨌든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 물론 뭐 그러니까 다육이라는 거는 어쨌든 물을 저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는데 그것도 죽일 수 있다. 네, 죽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물론 저 말고도 많이 죽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집에 두 개 화분이 왔어요. 똑같은 스투키가. 네네네네. 근데 뭐 똑같이 잘 안 돌봤는데 하나가 시름시름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죽었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죽었네. 별로 생각도 없었고, 네,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네. 네,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애정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 안방 한 구석에 처박아뒀던 그 스투키가 꽤 컸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작은 게 아니라, 그러네. 네, 거의 뭐 제 키의 절반. 와우. 엄청 귀한 걸 주신 거네, 아버님이. 큰 걸 주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기둥이 한 3-4개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점차 갈색으로 변하면서 네. 이제 기둥이 무너졌고 네. 그렇게 차례대로 해서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고 나니까. 책임감인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식물 선물을 주신 건데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때 조금 관심을 가졌던 계기였어요. 네. 물론 뭐 그때부터 뭐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서 막 공부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졌고 물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아무래도 와이프가 이제 꽃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때 생각이 저도 난 거죠. 맞아. 식물 나도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같이 시작하셨네, 공부를. 네네네. 뭐 생물 전공이나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영어 영문학 전공. 영어로 사랑을 식물한테 표시하시고 막 그러시나요? 수입품이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이 6월이라는 꽃집이 네, 오픈을 하고 지금은 뭐 진짜 이제 그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유명한 분의 팬클럽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분의 팬클럽? 네네네네. 네. 팬클럽? 팬클럽이죠. 그 일본 팬클럽 분이신데, 네. 물론 이제 식물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건 아니고요. 아이유님의 일본 팬클럽인지 일본 서포터즈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저희 인스타를 보시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꽃이 예뻐서 그 커피차를 주문을 할 건데 함께 꽃바구니를 같이 보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유님이 찍는 그 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뭐 감독님이랑 뭐 상대 배우랑 그 아이유님한테 보낼 꽃바구니 3개를 네, 주문을 해주셔서 보냈고 그리고 사실 오늘도 신기했던 게 여기 오면서
갑자기 주문을 받은 거예요, 와이프가. 네. 근데 받는 사람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다니엘 되게 외국 분인가 보다 이랬는데 다니엘 린데만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저희 한국말 잘하시는 독일 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비정상회담. 맞아요. 근데 그분이 12월 8일이 결혼하신대요. 아, 맞아요. 얼마 있다 결혼해요. 별걸 다 알아. 결혼한대요. 네. 근데 그 주문하신 분 성함도 제가 딱 들었는데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이름이. 오. 근데 그분이 오늘 꽃 배달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결혼식에 못 간다고 미리 꽃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국가대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한테 뭐 네, 그 공항에서 막 꽃다발 들고 인터뷰 하시잖아요. 그때 꽃다발 인터뷰용 꽃. 네네. 그런 것도 주문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런 진짜 유명한 집이네요. 인스타가 한몫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스타에 물론 사진을 제가 잘 찍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최고죠. 지금은 조금 실력이 늘어서 만족을 해요, 와이프도. 근데 원래 감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영어 영문학인데요? 아니, 관계없이. 감각이 있으신 분 같아. 근데 처음에는 많이 혼났어요. 뭐 사진을 이따구로 찍냐고 막 이래서. 저는 개선이 안 돼요.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는 것 같아요. 계속해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일이니까. 그쵸. 이거가 업이니까 잘 찍어야 된다는 약간 압박감도 있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 들어가는 건 못 찍고 자연만 들어가는 건 그래도 좀 찍는다. 풍경.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연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저를 안 좋아하시나 그 봐요. 뜻은 아니고 피사체인 사람이라는 피사체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네네네. 큰일이네요. 심각하네요, 저는. 근데 듣고 보니까 저도 꽃이 너무 예뻐서 꽃을 잘 담고 싶은 욕심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와이프는 입만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꽃을 든다든지 이제 그러면 내 얼굴도 나오게 해줘 이러면 뭐 같이 찍기도 하고. 저는 와이프의 실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가요. 면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6월이 시작되었다.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걸 했는데 유튜브를 또 시작하셨단 말이죠. 맞아요. 네. 사실 매장을 운영하는 것만 해도 처음에 굉장히 정신없고 할 게 많으셨을 텐데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일단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컸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거, 또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컸고 또 다른 거는 저희 매장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죠. 맞아요. 지금 시대는 유튜브 시대이기도 하니까.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 꽃 읽어주는 남자 지금은 이제 꽃익남 TV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이 채널을 하기 전에 사실은 많은 채널들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근데 다 실패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쌓이면서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꽃집과 상관없이 유튜브는 계속 시도를 하고 계셨군요. 네네네.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려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 이런 거 하셨어도 딱 어울리셨을 거예요. 제가 사실 아까 제 과거를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장 크게 생각이 났던 게 제 과외 경험이었어요. 그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저는. 알려주고 이 친구가 성적을 내고 물론 제가 뭐 뛰어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뛰어났으면 계속 했겠죠. 근데 뛰어난 과외선생님 아니었지만 그거 자체가 저는 좋았어요. 아니 너무 좋은 과외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 계속 그 길을 파셨으면 일타 강사가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셨을 거야. 뭔가 전달할 때 뭔가 톤도 안정적이고 전달 되게 잘하셔서 가끔 유머를 잘도 해주실 것 같고. 맞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꿰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과외보다는 과외보다는 꽃 읽어주는 남자로서의 그 성고님이 훨씬 네네. 더 뭔가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죠. 둘 그래서 다 어울리실 네. 것 같아. 그래서 그 경험이 좀 바탕이 돼서 계속 유튜브도 시도했었고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성공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3만이면? 오, 100만 뷰 넘어가는 것도 많던데. 아, 네네. 2개 있어요. 100만 넘어가는 게 2개 있긴 한데 네. 그렇게까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키우는 데는 그런 좀 경험이 바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를 보면 네. 거기에 딱 벌써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게 딱딱딱딱 정돈을 굉장히 네네네네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 이거는 뭔가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 딱 하나씩 들어서 마스터해도 너무 좋겠다 싶은 네네네. 생각이 들게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은 좀 초보분들, 네. 네, 식물을 이제 그러니까 제 목표도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실은 제 뭐 단체 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오신 분들은 식물을 이미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채널 커뮤니티에 설문을 해봤는데 지금 식물을 하나 정도 키우시는 분들 따로 뭐 체크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네. 많이 키우시는 분들을 체크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제 기억에는 막 2대8? 이 정도로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심 있으니까 더 배우고 싶고 맞아요. 베란다에 식물 가득 차신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 주택에 사시면서 뭐 마당에 키우시는 분들. 근데 물론 그분들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건 좋지만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키워보고 싶은 이렇게 뭐 식집사라고 요즘에 하는데 네. 그런 입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네, 조금 더 네. 계속 죽이니까 지금 그런 벌써 거에 말려. 맞춰서 영상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네, 구독했어요. 네, 많이 네.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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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식물을 네. 제가 이제 뭐 저희 오프라인 매장도 있으니까 뭐 질문도 많이 받지만 가장 좀 꺼려하시는 이유가 벌레예요. 아무래도 식물하면 벌레가 사람하면 감기처럼 항상 뭔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이 병충해, 그쵸. 병해충이라는 게 무조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채널 영상도 조회수가 많은 거 보면 대체로 뭐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물론 이제 영양제 쪽도 있지만 병충해 예방. 근데 영양을 많이 주면 어쨌든 면역력이 생기면서 병충해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랑 똑같네. 그래서 이제 영양제나 뭐 병충해 예방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데 네. 물론 벌레 그러니까 작은 벌레도 너무 싫다. 그러면 아마 못 키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왜냐면 딸이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작은 벌레, 뭐 날파리라도 생기고 물론 그 벌레가 우리한테까지 오진 않지만 식물 주변에 좀 윙윙 거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너무 뭐 싫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권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식물도 많고 네. 제 채널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인간이 참 신기한 게 옆에 이제 동물을 두시는 분도 요즘 많으시고 많죠. 식물을 두는 분도 많으신 게 네네. 사람한테 뭔가 위로를 주는 것들 중에 맞아요. 초록이 있고 맞아요. 동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현대에 각박해질수록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네, 그런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뭔가 더 사실 요즘에 약간 그 국제적인 이슈도 그렇고 뭐 자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거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저희 스튜디오를 얘기할 때 뭔가 도심 속의 어떤 뭐 정글이라든지 도심 속의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소재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가 사실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식물을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꼭 한 번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설사 나중에 도저히 나는 식물을 못 키우겠다 이런 판단이 설지언정 그래도 한 번은 인생에 있어서 키워보시는 게 인생에 있어서도 뭐 아까 맞아요. 초록 말씀도 하셨지만 제 책에도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초록에 대한 어떤 치유라든지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확실히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험도 진행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 식물을 가꾸고 또 보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 증명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렇게 3장까지 이어지네요. 네. 3장에 보니까 식물을 묻다, 초록을 묻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네네. 물 분갈이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요것만 봐도 식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솔직히 네. 이미 식물을 오랜 기간 키우신 분들도 저거를 다 지키시는 분들이 어차피 없어요. 주먹국으로 막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뭐 이미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보게 되면은 네. 다시 이제 돌이키게 될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들이 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그냥 해오신 분들은 오히려 그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기만의 잘못된 루틴. 네네네. 그런 게 식물은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요. 식물도 너무 무슨 죄야. 지치죠. 네. 그러니까요. 힘들죠. 핵심은 어쨌든 이 식물은 자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 환경과 가장 비슷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내 식물도 외부에 두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잘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히려. 실내만 두면 오히려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저희들은 대체로 실내 식물로 많이 알고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실내 식물이 대부분이 열대 식물이란 말이에요. 네, 대부분이. 오. 열대 아니면 아열대 지역에서 온 식물들이 많아요. 네. 지금 우리가 키우는 뭐 고무나무라든지 뭐 야자라든지 뭐 몬스테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열대 지역, 더운 지역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그런 애들 자체가 어쨌든 야외에 다 있었던 사람, 그쵸. 아니 사람이래 식물이잖아요. 네, 그쵸. 식물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래야지 됩니다. 애정이 아주. 네, 식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종인데도 물론 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식물인데 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식물인데도 어떤 애는 실내에 있는데 시름시름 앓던 애들이 그 베란다나 야외에 꺼내놨을 때 잘 자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자연 환경과 좀 유사하게 환경을 세팅해주면 잘 자란다는 게 자라는구나. 네, 그게 맞는 것 그러면 같아요. 이거는 진짜 궁금한데요. 네네네. 화장실 같은 데가 네네. 보통 너무 그 삭막하니까 네네. 그런 곳에 예쁘게 식물을 맞아요. 두면 호텔 같은 느낌도 맞아요. 들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음지식물을 둬야 되나? 뭐가 잘 자라지? 이런 것도 궁금함이 많을 텐데 거기는 자연은 조화. 없잖아요. 어, 조화는 너무 조화가 제일 인위적이니까. 제일 편하죠. 네. 조화가 제일 편하긴 한데 근데 이제 또 그 살아있는 또 식물을 두면 또 맞아요.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맞아요. 달라요. 그냥 딱 네. 봐도.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화장실에 식물 두는 걸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권하진 식물한테 않지만 고통이군요. 그쵸? 권하진 않지만 무슨 이제 죄야? 냄새 맡고. 그렇죠. 뭐 식물 중에 암모니아나 이런 걸 잘 빨아들인다 막 이런 그런 게 식물들도 있어요. 오. 근데 대체로 공기정화 식물들이 그런 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기정화의 원리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는다는 건데 네. 제 채널에 영상도 있지만 제가 그거 실험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제 채널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뭐 엄청난 거대 규모로 실험을 해보진 못했어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결론은 한두 개의 식물로는 공기정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논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공기정화가 된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막 열대 우림처럼 많은 식물을 키우시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방안을 정글로 만들어놔야 되네. 네, 어느 정도는. 넝쿨 신문으로. 근데 이제 대체로 저희 매장에도 오셔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공기정화되는 식물 좀 데려가고 싶다고.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그거 공기정화 안 됩니다. 하고 싶지만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상처받죠. 네, 그러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모르시니까 맞아요. 뭐 좀 이렇게 애둘러서 뭐 여러 개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뭐 요런 거는 좀 공기정화 식물로 유명합니다. 뭐 요 정도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공기정화되는 식물을 두되 화장실에. 네. 근데 화장실은 어쨌든 물기가 있잖아요. 네. 습기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습기를 좋아하고 수분을 좋아하고 뭐 이런 식물들. 뭐 이끼가 최고긴 하겠죠. 네. 근데 이끼도 너무 물에 젖어 있으면은 네. 또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사리 식물 같은 걸 추천해드리고 싶긴 해요. 네. 고사리는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디안툼이라든지 뭐 보스턴 고사리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고사리도 네네네. 있어요. 식물 좋아하시는 되게 분들은. 예뻐요. 네네. 보스턴 전 고사리. 먹는 고사리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네. 아스파라거스 아시죠? 그것도 먹는 거잖아요. 아스파라거스도 진짜 예쁘거든요. 식물이.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습도를 좋아하고 좀 수분을 좋아하고 혹은 뭐 박쥐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을 좋아하는 키우기 애들. 어렵지 않아요? 박쥐라는? 조금 있죠. 그죠. 난이도가 난도가 좀 있는데 사실은 박쥐란도 너무 물에 있으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으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좀 유지하기가. 물론 이제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좀 수분을 좋아하는 애들, 뭐 고사리 종류라든지 그런 종류를 키우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되게 신기하다. 푹 찌르면 푹 이렇게 막 알려주시고 푹 찌르면 푹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네. 맨날 대본을 쓰다 보니까 이제 외우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기피디님은 식물에 문외한이시지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도시보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연 네네. 사막 좋아하시잖아요. 사막도 좋아하지만은 숲도 좋아합니다. 그렇지. 사막도 자연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가 세도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보통 기수련하러 가시는데 전 별로 그런 건 관심 없고 가보면 분명히 빨간색 돌산과 약간 사막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 밸리에는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이사이에 저택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사막에는 집을 못 져요. 나무 있는데 집을 짓고 산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주변은 그 돌산들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산들이에요. 그치. 그런 사이사이에 계곡이 있고 숲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저도 만약에 그런 자연경관을 어디를 고를 거야? 그러면 거길 고를 것 같아요. 전 바닷가를 고를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다보다는 산 뭐 네, 이런. 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바다도 좋아는 하는데 산을 더 땡겨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요. 긴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곧 나올 책 제목을 일단 저희가 한번 들어보죠. 사실은 책 제목이 네. 아직 가제예요.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네네네. 책 제목이 사실 제일 중요해서 맞아요.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맞아요.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출판사 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저만의 생각으로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요. 출판사 쪽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특히 이 책은 시리즈를 생각하고 만드신 책이에요. 와. 뭐 제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 시리즈 그러니까 약간 유아 쪽이 아니라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시리즈 중에 첫 번째라서 그 아마 똑같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 책이 오늘은 식물이라는 가제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하더라도 저는 뭔가 부제를 좀 넣고 싶어요. 그 부제는 제가 조금 이제 강조를 해서라도 넣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가제로는 이제 오늘은 식물이라는 가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아이들의 Y 시리즈처럼 네, 어른들의 무언가 시리즈물인데 네네네. 그 첫 번째가 식물인 거죠.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차차 넓혀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책 제목을 그 출판사의 그분들, 편집자, 기획자들의 말을 듣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가시다 보니. 네. 썸네일은 유튜버한테 맡겨야 되고. 네. 그쵸. 네. 그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분들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분들은 가장 간절하게 책을 팔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간절하게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분들이 더 간절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밑에 설명에는 기피디님 붙일 수 있으니까 그때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언제 출간? 1월 초중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초중반 정도로.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작가공간을 오래 해오면서 네. 책이 나올 거라고 홍보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 나오신 네네네. 분들이 나오셨는데 네네. 너무 재밌어요. 좋다. 네. 저 앞서가는 느낌 들고 새로운 경험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도 아마 들으시면서 조금 알 수 있을 테니까 책을 쓰면은 모든 것이 막 혼자서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맞아요. 누가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정말 그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시면 네. 이런 경험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네. 뭔가 내 과거도 돌아볼 수 있고 정리도 되고 네. 또 사실 정리하면서 또 얻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은 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네네네. 아, 오늘 정말 귀한 얘기 많이 들었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책으로 함께 만나 뵈서 저번에 음악으로 한번 뵀다가 감사합니다. 책으로 봐서 너무 또 좋고요. 불러주셔서. 네.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들로 또 꾸며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한번 이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곤님과 또 만드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